서울 도심 한복판 대우건설이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 출입문 정면에 위치한 한 건물이 계속해서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해당 건물주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할구청 또한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대변하면서 힘없는 소시민의 행복을 짓밟고 있다며 건물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합정 3구역 공사 현장은 2012년 말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지금 2014년 5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상태로 자기네 그 기업의 이익만 위해서 오로지 그 기업의 이익만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이 공사장 출입문과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대형 차량들이 이 반복적인 진동으로 인해서 저희 집이 이제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우건설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노후화됐다고만 주장을 하고 그 어떤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해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피해가 커가지고 보호에 균열이 가고. 나대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물 피해는 상당해 보입니다. 2013년 4월에 처음 문제를 인지하고 2013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부착해 놓은 균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인데 공사 시작 후 한 5개월 정도 지난 후인데도 벌써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부착한 상황인데도요. 그래서 계속 이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 출입문 앞에 있는 주 출입문과 마주보고 있는 건물 보는 균열이 가서 지금 상당히 그 건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시 장모서의 이 건물 곳곳은 비록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건물 곳곳에 균열이 확인되어 봅니다. 자, 이 부분은 건물의 그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도인데요. 이게 그 공사 후에 균열이 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가 균열이 가면 건축물의 중요한 구조물인데 균열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건물이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해서 이쪽 측면은 이쪽 안쪽에 보면은 이 누수가 돼가지고 벽면이 전부 물이 먹어서 지금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외부 벽체를 보시면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조금 균열이 가 있던 상태인데 이 공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쫙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쪽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열려 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담장 부분에도 균열로서 이 담장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문도 이렇게 보시면은 확연하게 간격이 차이가 나서 이쪽이 좀 주저앉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건물에 영향을 받아서 건물이 지금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나시 장모 서유의 건물에는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대우건설과 관할 마포구청은 엉뚱한 법 조항을 들면서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간 수차례 마포구청이나 대우건설에 이 문제를 갖고 민원을 제기했지만은 성실한 어떤 민원 처리보다는 법대로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횡포는 이뿐 아닙니다. 마포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허가 신청서상의 조건을 보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같은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지정하는 안전 진단 기관에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우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오히려 그 법대로 하자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어떤 지금 소를 대구에서 먼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일반인이 대기업하고 그 법으로 상대한다는 게 굉장히 힘겹고 억울한데, 대우건설은 나시 측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자 일방적으로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해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은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물론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원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것은 물론 원치 않는 송사에 휘말린 나씨의 심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대우건설의 이러한 횡포는 나씨뿐만 아니라 공사장 인근 주민 서모 씨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 씨는 2013년 6월경 공사장 굴착 공사로 심각한 수면 장애에 시달리다 현장을 찾아 항의하다 6, 7명으로부터 위해를 당한 후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쌍방 폭행으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이 이처럼 대기업의 행포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한 공사허가 신청 사상의 5항과 6항에 대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물론 자신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나시 측이 계측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자 과태료 10만 원에 처한 것이 한 일의 그 전부입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건물 붕괴가 계속되고 있어 건물 소유주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정작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민원인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5항, 6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그 5항, 6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일단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5항에 보면 네. 5항에 그분이 주장하는 5항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네. 잠시만요. 그분이 건축허가 일반 조건에서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5항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5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현장 주변에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네. 시공자가 착공 전에 반드시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네네. 민원이 야기되면 재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네. 당초 시행한 안전진단과 비교하고 민원인과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의 입장은 뭐냐면 네. 이 사항을 하나도 어긴 사항이 없고요. 저희는 주식회사 월드 안전진단이라는 정부 공인 기관을 통해서 월드 안전진단. 네. 이라는 기관을 이게 정부 공인 기관입니다. 네. 기관을 통해서 안전진단 이게 건물 사전조사라는 게 네. 건물 사전조사라는 게 안전진단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건물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네. 그다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네. 공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였는데 네. 민원인께서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네. 민원인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서 새로 안전진단을 하자라고 일단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 소개해준 업체 중에서 민원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서 네. 이게 건설안전진단협회인가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네. 안전진단을 새로 하려고도 했었으나 네. 해당 업체, 민원인이 선정한 해당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네. 기존에 34년 된 건물의 노후화된 건물 중에서 우리 시공사가 공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또 인과성을 명확하게 규명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한테 피력을 했기 때문에 네. 민원인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도 필요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네. 그게 5번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6번 사항은 뭐냐면 네.
시공자는 1회 이상 주변의 침하 및 건물 균열 등을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무리한 변형이나 하자가 예상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네. 대책을 수립해야 하여 네. 이에 대한 보강을 수행한 후 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공사항에 대해서 현장 입장은 또 뭐냐면 네. 저희가 그 해당 건물이나 주변 민원 건물들에 대해서 아까 그 조사됐던 그 건물 사전 조사를 근거로 해서 네. 재측 관리라는 거를 매주 해왔습니다. 네. 재측 관리는 또 별도 정부 공인기관에서 또 했는데요. 그게 주식회사 동호 TC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주식회사 동호 TC라는 업체를 통해서 재측이나 경사라든가 이런 변이 사항을 매주 단위로 그 저희가 조사 자료를 관리를 했고요. 네. 그 재측 조사 자료상으로 그 해당 유문자님 건물이나 주변 민원 건물 어느 하나도 네. 특별한 변이의 어떤 증가라든가 네. 하자의 증가라든가 경사의 대폭 증가 같은 이상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또 저희 직원들이 그 매일매일 육안으로 확인한 현상으로 봐서도 특별한 이상이나 변형, 하자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 육항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즉시 보수를 하거나 뭐 이럴 어떤 요건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 사항들의 어떤 답변이 지금 5번하고 6번 사항에 대한 네. 답변인 이 것 정도면 될 같습니다.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또 무슨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겠는데, 일단. 그 다음,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로드뷰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작년에 예. 사진, 공사 직후의 사진하고, 그 다음에 1년의 경관 사진에서 경계석 같은 걸 보면은, 뚜렷하게 균열이 좀 육안으로 보이는, 이거 비교만 그냥 간단하게 사진만 보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더 부인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 민원인께서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균열 크랙 사진을 다음에도 올리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진행 중인 소송 답변서에도 이걸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하셨는데요. 네. 기자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보통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네. 지방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네. 항상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도로 포장이 아닌 아스팔트 구조로 되어 있는 도로 포장의 어떤 성격상 네. 공절기, 하절기를 거치면서 수축 팽창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일반 도로입니다. 네. 이런 도로의 균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인접 건물의 균열이 시공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그 증빙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건물 사전조사 대비해서 네. 특별히 어느 특정 시점, 사전조사한 시점과 어느 특정 조사 시점에 해당 건물에 대한 균열이나 경사의 변화를 저희 보고 있는 거지. 네. 건물 이외의 도로의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당 건물에도 피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만한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예. 시공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인께서는 자꾸 아스팔트 도로 크랙한 걸로 인해서 해당 건물이 많이 대폭적으로 구조에 이상이 갔다거나 건물의 균열이 갔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네.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네. 이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제3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 관할지방 법원에 네. 해무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거를 부득이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주는 게 초기 데이터를 이분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 초기 데이터는 받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궁금한 거 제가 하나 더요. 네, 옆에 네. 민원인 계시지만 예. 저희가 초기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건물 사전조사라는 걸 실시했고 네. 저희가 쭉 관리를 해왔는데 네. 해당 민원인께서 저희가
정부 공인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아, 네.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조사에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입회하지 않은 건물 사전 조사는 네. 소유나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맨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하고 하면서 건물의 사용 수익 권한을 임차인한테 사실은 인계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한 사용하고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시공사 조사원이 가서 건물에 임차인한테 허락을 받고 건물 파괴 조사를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무슨 말인지 입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논리적으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네. 네. 심정적으로는 수용하지만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럼 마지막 하나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아차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떤 민원이라고 어느 정도 해결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단지 어떤 법적으로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협의를 여러 번 시도했었고 제가 이제 이 민원인을 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네, 예. 저희가 또 시간에 걸쳐서 5번 정도를 커피숍에서 만나면서도 얘기를 하면서 네, 예. 원만하게 협의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라고 제가 설득을 했었는데 네네. 민원인이 저희 대우로부터 요구하는 주장이 뭐냐면 민원인 소유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대우로부터 지금 보장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시공하지 않은 건물이고요. 그 건물은. 네. 또 그 건물은 34년이 경과한 건물인데 어떻게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예를 들어, 네, 네. 저희가 시공하지 않은 건물인데 저희가 봐서 유관상으로 우리가 피해를 줬다고 생각이 되면 민원인께서 얘기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우건설이 시공하면서 인적 건물의 피해를 심각하게 드린 게 유관으로 나타나면 네. 보세요. 네네. 민원인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먼저 고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물 소유주 유 씨의 서인 나대현 씨는 그동안 너무 힘든 싸움을 해와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잘못된 현실에 굴복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불합리한 현실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잘못된 현실에 굴복하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우리의 2세들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신문고 뉴스 주간기였습니다.